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날이죠. 우리 부모님 가슴에 카네이션 한 송이 달아드렸나요? 편지를 쓸 수도 있고 부모님께 사랑한다 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뭐죠? 바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부모님이 하라고 얘기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해봅시다. 아시겠죠? 가장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숙제 내줬던 수학 익힘책부터 한번 확인하고 오늘 배울 내용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수학 익힘책 18쪽 19쪽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도형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장 먼저 평면 도형을 모두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평면 도형은 나, 마. 파는 평면 도형이 될까요? 안 될까요? 파도 역시 평면 도형 맞습니다. 파는 도형이 아닐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점, 선분, 직선, 그리고 바는 각이죠. 역시 모두 평면 도형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다음 입체 도형을 모두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입체 도형은 면으로 둘러싸인 3차원으로 된 도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입체 도형은 가, 다, 라가 되겠습니다. 다음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두 다각형이 있는 입체 도형, 이걸 뭐라 그랬죠? 각기둥이라 그랬죠. 그래서 각기둥을 찾아보면은 가와 라가 되겠고, 방금 얘기했듯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두 다각형이 있는 입체 도형을 각기둥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다음 2번 문제, 서로 평행한 두 면을 찾아 색칠해 보세요. 밑면 두 개를 색칠하면 되겠죠. 그래서 밑면 하나와 아래쪽에 있는 밑면 두 개를 색칠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밑면의 수직인 면은 몇 개인가요? 밑면의 수직인 면의 이름은 옆면이죠, 옆면. 그래서 옆면은 세어보니까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을 모두 찾아 써보세요. 선생님이 한번 써볼 테니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면, 민, 시옷, 임, 기뜻, 면, 기뜻, 임, 기뜻, 임, 면, 리에, 기, 지, 임, 면, 임, 치읓, 비읒, 기역, 마지막 면은 기역, 비읒, 시읒, 임, 이렇게 5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각기둥의 겨냥도를 완성해 보세요. 겨냥도는 보이는 모서리는 실선,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점선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보이지 않는 모서리가 뒤에 나타나 있죠.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여기 보이지 않는 모서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어느 정도 길이로 해야 되냐면은 여기 우리 오늘 높이라는 걸 배우겠지만은 이 각기둥의 높이만큼 보니까 이 모서리의 길이를 재보니까 2.5cm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2.5cm만큼 평행하게 그어주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2.5cm만큼 그어주고 나머지 모서리를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일부러 지금 잘 보이게 하려고 굵은색 네임펜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굵은 선으로 표시 안 해도 됩니다. 연필로 하셔도 돼요. 그다음 밑에 거 한번 볼까요? 밑에 것도 역시 보이는 모서리가 하나 안 그어져 있네요. 보이는 모서리 한번 이렇게 표시해보고, 역시 여기 보이지 않는 모서리도 표시해야 되는데 높이를 보니까 2.5cm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2.5cm만큼 그리고 위에도 2.5cm만큼 그려준 다음에 나머지 모서리들을 연결시켜주면 되죠.
그러면 되어야겠죠? 마지막 4번 문제. 각기둥의 특징을 잘못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고 잘못된 내용을 바르게 고쳐보세요. 봅시다. 한 명씩 볼까요? 연수. 각기둥의 밑면은 2개야. 맞죠? 각기둥의 옆면은 모두 직사각형이야. 맞습니다. 그럼 중기. 옆면이 2개인 각기둥도 있어. 옆면이 2개인 각기둥이 있을까요? 있으면 한번 선생님한테 연락 줘보세요. 일단 넘어가고. 지혜. 두 밑면은 서로 평행하고 합동이야. 맞는 말이죠. 그래서 중기가 한 말만 잘못됐습니다. 중기. 뭐가 잘못됐을까요? 옆면의 개수는 최소 몇 개일까요? 아마 1번 문제에 나와있는 이 라의 이 각기둥이 옆면의 개수가 가장 작은 각기둥일 것 같은데 옆면 몇 개죠? 3개죠. 그래서 옆면은 3개보다 많다. 3개 이상이다. 3개일 수도 있으니까 3개 이상이다 라고 고쳐주면은 정확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을 한번 알아볼 텐데, 우리 지난 시간에 각기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각기둥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알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수학 2단은 어렵지 않죠?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약간 쉬어가는 그러한 단원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부담 가지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수학 2단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학책 32쪽을 펼쳐보도록 해보세요. 또 수학 시간이네요. 수학 시간을 여러분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농부예요. 수학이요. 이래야 하잖아요. 헐. 알았어요. 여러분은 수학 싫어하지 않죠? 농부가 아니니까. 헐. 알았어요. 오늘은 각기둥과 각불 4차시 각기둥에 대해 좀 더 알아볼 거예요. 수학책 32쪽을 펴세요. 오늘 열심히 학습을 하면 여러분은 각기둥의 이름을 알 수 있고 각기둥의 모서리, 꼭지점, 높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각기둥의 이름을 알아봅시다. 그림에 있는 각기둥은 몇 개인가요? 3개입니다. 지난 시간에 각기둥의 두 밑면을 배웠죠? 두 밑면을 찾고 연필로 그 둘레를 따라 그려보세요. 시작. 다 그렸죠? 확인해보세요. 잘 그렸나요? 각기둥과의 밑면은 어떤 다각형이죠? 삼각형이요? 각기둥 나의 밑면은요? 사각형이요? 마지막으로 각기둥과의 밑면은 어떤 다각형인가요? 오각형입니다. 맞아요. 잘 이야기해줬어요. 그렇다면 각기둥의 이름은 무엇을 보고 붙이면 좋을까요? 눈치천단 다인이가 맞춰볼게요. 아마도 지금 물어보신 밑면의 모양으로 이름을 붙이겠죠? 정답. 다인이는 정말 눈치가 빨라요. 밑면이 삼각형인 각기둥은 삼각기둥, 밑면이 사각형인 각기둥은 사각기둥, 밑면이 오각형인 각기둥은 오각기둥이라고 합니다. 이제 교과서 33쪽의 여러 가지 각기둥을 살펴보고 각기둥의 구성 요소를 알아봅시다.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부는 각각 몇 개인가요? 그림에서 보이는 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가는 9개, 나는 12개, 다는 15개입니다. 그럼 선분과 선분이 만나는 점은 각각 몇 개인가요? 가는 밑면이 삼각형이니까
6개 나는 사각형이니까 8개, 반은 오각형이니까 10개입니다. 그림을 보고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재려면 어느 부분을 재면 좋을지 예상이가 이야기해 볼래요? 네, 기둥의 옆면과 옆면이 만나서 생긴 선분의 길이를 재면 됩니다. 또 높이는 이렇게, 그러니까 두 밑면의 대응점을 이은 선분의 길이를 재도 되겠죠? 맞았어요. 우리 예상이도 정말 짱이에요. JJANG 창. 각기둥에서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을 모서리라 하고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하며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높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 문제를 풀어볼까요? 색깔 볼펜이 필요해요. 빨리 파란색, 빨간색 볼펜을 찾아오세요. 다른 색깔이어도 괜찮아요. 그럼 교과서 33쪽 3번 문제 육각기둥의 겨냥도에 모서리를 파란색, 꼭지점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다음 모서리, 꼭지점이 각각 몇 개인지 써봅시다. 다 풀어봤나요? 육각기둥의 겨냥도의 파란색으로 칠한 모서리는 몇 개인가요? 18개입니다. 육각기둥의 겨냥도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꼭지점은 몇 개인가요? 12개입니다. 이제 이번 차시를 마무리하면서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문제를 풀어봅시다. 각기둥의 이름을 맞춰보세요. 삼각기둥입니다. 사각, 기둥입니다. 식은 죽 먹기죠? 그럼 다음 표를 완성해 볼까요? 저는 이렇게 빈칸이 많으면 현기증이 나요.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삼각기둥은 밑면이 삼각형. 그래서 한 밑면의 변의 수는 3개, 기둥은 밑면이 2개니까 꼭지점은 한 밑면의 변이수의 2배인 6개, 모서리 수는 3배인 9개입니다. 정말 짱이에요. 같은 원리로 사각기둥은 사각형, 밑면의 변의 수 4개, 꼭지점의 수 8개, 모서리 수는 12개예요. 이제 저도 알았어요. 그럼 오각기둥은 밑면의 모양은 오각형, 한 밑면의 변의 수는 5개, 꼭지점의 수는 5개의 2배인 10개, 모서리 수는 5개의 3배인 15개 맞죠? 다인이도 짱이에요. 현기증은 다 나았나 봐요. 마지막 문제예요. 다음 각기둥의 높이는 몇 센치일까요? 기둥이 누워 있어도 마주보고 합동인 두 밑면만 찾으면 알 수 있어요. 8cm요. 정말 잘했어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했더니 시간이 훅 하고 지나가 버렸네요. 다음 시간에는 각기둥과 각불 5차시, 각기둥의 전개도를 알아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배운 공책 14쪽에서부터 16쪽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 각기둥을 보고 물음에 답해 보시오. 밑면은 어떤 모양인가요? 밑면은 삼각형 모양이네요. 삼각형. 그래서 이 각기둥의 이름은 삼각기둥. 2번 문제 각기둥의 이름을 써넣으세요. 밑면의 모양을 보면은 이 각기둥 이름을 알 수 있죠.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니까 사각기둥. 오늘 밑면의 모양이 오각형이니까 오각기둥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번 각기둥의 명칭 여기 가장 뾰족한 부분 꼭지점이 되고 그리고 면과 면이 마주하는 부분은 모서리. 그리고 이 각기둥의 키에 해당되는 부분 바로 높이가 되겠죠. 15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각기둥의 꼭지점의 수를 바르게 연결해 보시오. 이거는 뭐 숫자가 없어도 주관식으로도 다 알 수 있겠죠.
자, 오각기둥의 꼭지점의 수는 10개죠, 10개. 그리고 사각기둥의 꼭지점의 수는 8개. 삼각기둥의 꼭지점의 수는 6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5번. 각기둥을 보고 모서리의 수가 12개인 도형의 동그라미 하시오. 12개인 각기둥. 그리고 삼각기둥은 모서리의 수가 9개죠. 이 사각기둥은 모서리의 수가 12개네요. 12개.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이 오각기둥의 모서리의 수는 15개가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 사각기둥의 동그라미. 다음 6번. 각기둥의 높이는 몇 센티미터일까요? 이 다양한 센티미터들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 높이에 해당되는 길이는 바로 이게 되겠죠. 그래서 7cm가 높이가 됩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16쪽. 각기둥을 보고 표를 완성해 보세요. 몇 각기둥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각형이니까, 밑면이 7각형이니까 7각기둥이네요. 그래서 한 밑면의 변의 수는 7개. 꼭지점의 수는 2배인 14개. 면의 수는 밑면은 2개, 옆면은 7개. 그래서 합치면은 9개가 되고 모서리의 수는 21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면의 수와 꼭지점의 수의 합을 구하시오. 몇 각기둥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각기둥이네요. 8각기둥. 그래서 밑면은 2개, 옆면은 8개니까 면의 수는 8개가 되고 꼭지점의 수는 8개, 8개에서 16개가 됩니다. 그래서 8 더하기 16 하면은 선생님 면의 수를 잘못 적었네요. 8이 아니고 면의 수는 10개가 되겠죠. 그래서 10 더하기 16은 26, 26개가 되겠습니다. 9번. 옳은 문장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시오. 삼각기둥의 면의 수는 6개입니다. 맞나요? 아니죠. 6개가 아니고 5개가 되겠죠. 사각기둥의 꼭지점의 수는 삼각기둥의 꼭지점의 수보다 2개 더 많습니다. 자, 사각기둥의 꼭지점의 수는 몇 개인가요? 8개고 삼각기둥의 꼭지점의 수는 6개죠. 2개 더 많네요. 그래서 동그라미. 육각기둥의 모서리의 수는 8개입니다. 8개인가요? 아니죠. 육각기둥의 모서리의 수는 6의 3배. 18개죠. 18개. 옆면이 8개인 각기둥은 8각기둥입니다. 자, 옆면이 8개인 각기둥은 8각기둥이다. 맞나요? 옆면이 8개인 기둥, 8각기둥이 맞습니다. 네, 정답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결과를 꾸준히 잘 표시하고 있죠. 오늘은 여기다가 결과를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기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 한번 다시 한번 문제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20각기둥, 50각기둥, 그리고 100각기둥이라고 한번 써보았는데 머릿속으로 좀 상상이 되나요?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고 이 빈칸에 칸을 채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20각기둥의 밑면의 모양부터 한번 볼까요? 밑면은 어떤 도형일까요? 20각기둥의 밑면의 모양은 바로 20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50각기둥의 밑면의 모양은 역시 50각형. 그리고 각이 100개가 있는 100각기둥의 밑면의 모양은 바로 백각형이 되겠죠. 백각형. 상상이 되나요? 그리고 이제 한 밑면의 변의 수, 20각형의 변의 수는 20각형이니까 모두 20개가 있을 것이고 50각형의 변의 수는 50개겠죠. 100각형의 변의 수는 100개겠죠. 100개.
너무 많아서 힘들 수도 있는데 우리 규칙이 있으니까 규칙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십각 기둥의 꼭지점의 수는 바로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지점이 밑면에 20개가 있을 것이고 다른 밑면에 20개가 있으니까 전부 40개가 되겠죠. 50각 기둥의 꼭지점의 수는 100개고, 그렇죠? 100각 기둥의 꼭지점의 수는 200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서리 수 한번 상상해 볼까요? 20각 기둥의 모서리의 수는 몇 개일까요?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나요? 우리 규칙에 한번 잘 정의해 보면은 모서리의 수는 60개가 되겠고, 50각 기둥의 모서리의 수는 150개, 100각 기둥의 모서리의 수는 300개가 되겠습니다. 뭐 다소 엉뚱해 보이지만은 우리가 이 규칙만 알면은 꼭지점의 수, 모서리의 수 아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죠. 자, 이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각기둥의 전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 수학 익힘책 하고, 또 이제 내일부터는 또 다시 주말이네요. 이번 주는 좀 빨리 지나가죠. 남은 수업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말 동안 푹 쉬도록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에 만나요.